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뒤 파리 협정,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까지 모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사기라는 겁니다. Thi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기후학자들도 온난화 효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회의론의 근거 중 하나로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간 워밍홀을 듭니다. 이건 지난 100년 동안 바다 표면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북대서양 한가운데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파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워밍홀이라고 부릅니다. 데워진 바닷물 속 구멍이란 뜻인데 이곳에선 지난 100년간 수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지구온난화의 반대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북대서양은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을 타고 적도의 따뜻한 열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려면 북대서양 고위도 지역의 차갑고 무거운 바닷물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합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빙하와 육지 얼음이 녹으면서 그 녹은 민물이 바다로 대량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극지방근의 바닷물은 염분이 낮아져 가벼워지고 밑으로 가라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닷물 순환이 더뎌지고 적도에서 열을 실어오지 못해 수온이 떨어지는 곳이 생기는 거죠. 즉, 워밍홀은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탄소 중립이 늦어져 2070년쯤이 되면 북대서양의 순환이 늦어지는 걸 넘어 아예 멈춰버리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막의 티핑 포인트가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류 순환이 멈추면 북반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재난 영화에서 봤던 기후 재앙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워밍홀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바다의 경고등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육지의 빙하와 바다 얼음인 해빙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북극곰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해빙은 북극곰의 사냥터입니다. 이제 물범들이 숨 쉬러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범이 고개를 내밀면 거기서 점프를 해서 탁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해빙이 빠르게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북극 해빙의 절반이 사라졌는데 우리나라 면적의 30배를 넘는 크기입니다. 부피는 무려 77%가 줄었습니다. 남은 건 두께 1m 이하의 얇은 해빙이 대부분입니다. 얼음들이 얇아지면서 푸석푸석한 얼음으로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빨리 부서지고 더 빨리 깨지게 되는 거죠. 물범 사냥이 어려워지면서 북극곰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해빙이 거의 사라진 그린란드 남부의 북극곰은 새알을 먹고 쓰레기를 뒤지는 등 북부의 곰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영국의 다른 연구에선 남부 북극곰의 유전자 변화까지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중엔 자리를 마음껏 옮겨다니며 다른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점핑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데 옥수수 나달이 여러 색깔을 띠는 이유도 바로 이 점핑 유전자 때문입니다. 그린란드 남부 북극곰들이 기온과 먹이 등을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점핑 유전자가 체내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변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곰이 줄어든 먹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마치 스마트폰 절전 모드를 켜듯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변화라고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북극곰의 이런 보이지 않는 몸부림엔 한계가 있습니다. This is evidence that they can adapt, but the availability of food and the habitat availability is what's really going to potentially lead to their extinction.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4배 이상 빨라 2030년쯤엔 북극해에서 여름철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 2050년엔 지금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2100년엔 완전히 멸종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이 암울한 전망에 맞서 북극곰들은 생존을 위해 몸의 설계도까지 바꿔가며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기후변화가 북극곰의 유전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사람 인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56살 이상 성인 3,7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폭염 노출 데이터와 혈액 속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했더니요, 32.2도 이상 폭염에 6년 이상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최대 2.48세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에는 메틸기라는 일종의 자물쇠 역할을 하는 화합물이 달라붙으면서 유전자의 작용을 통제하는데요. 늙어감에 따라서 이런 자물쇠 분포에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 지도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나이 말고 생체 나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이 자물쇠 분포가 고령자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햇볕을 오래 쐬서 생기는 자외선에 따른 피부 노화와는 구분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연구진은 폭염 스트레스가 심근세포와 면역 유전자에 대한 메틸기의 활동을 교란시켜서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앞당긴 걸로 추정했습니다. 폭염으로 올라간 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장이 과하게 뛰고 그 과정에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활성산소가 메틸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폭염에 따른 노화 가속 정도가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경북 울진의 후포어 시장. 제주도 특산 수산물로 꼽히는 뿔소라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뿔소라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경매장에 가도 지금은 경매장에 가면 뿔소라가 양이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그게 다 후포에서 잡혀 들어오는 그렇죠. 왕돌초에서. 왕돌주에서. 뿔소라와 더불어 방어와 전갱이, 삼치 같은 난류성 어종들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울진 앞바다 왕돌초 부근을 살펴봤습니다. 소원을 상승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들어오던 이 뿔소라도 울진 바다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뿔소라의 서식지 북방 한계선은 북위 34.02도에서 37.06도로 무려 340km나 북상했습니다. 뿔소라는 22도 정도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실제 여름철 22도 등해 수온선이 100km 올라간 걸로 확인됩니다. 세로줄 무늬가 인상적인 능성어, 아열대 희귀종인 부채꼬리 실고기 등도 울진 앞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산호는 주로 아열대 바다에서 식하는 연산어종인데 최근 울진 바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cm 정도 자라는 연산호의 특성으로 미뤄 4년 전쯤 여기 정착한 걸로 추정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이빙을 했는데 전혀 산호 종류를 전혀 본 적이 없었는데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산호를 갑자기 발견을 하게 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동해의 수온 상승은 동중국해, 서해 등 어디와 비교해도 유독 가파릅니다. 전지구 평균 해수 온도가 지난 10년간 0.2도 상승할 때 동해 바다는 무려 1.8도나 올랐습니다. 동해 난류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데다 대만 한류의 동해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지방 해빙이 녹아내리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북극 해빙이 좀 녹아서 그런 순환들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패턴 자체가 동해 쪽으로 더 치우쳐 있거든요. 맑은 날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오는 2100년 동해 수온은 지금보다 최대 4.48도까지 오를 걸로 전망되는 만큼 어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울릉도에서 직선 거리 87km, 해양연구선을 타고 4시간을 더 달려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추운데요, 여기? 11월인데 해수면에서 잰 수온은 19도,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습니다. 바닷속은 어떨까? 이곳은 독도 바다 수심 5m쯤인데 최근 아열대종이 빈번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다를 둘러보겠습니다. 아열대종인 금강바리부터 전갱이과의 가라지가 떼를 지어 다닙니다.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닌 파랑쥐치, 호치고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열대바다에 서식하는 돛양태류도 독도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 국내 미기록종들입니다. 형태와 DNA 분석을 위해 연구진이 채집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은 깊은 바닷속, 동굴 속에도 미쳤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크기, 뒤집힌 원뿔 형태의 둥근 측컵 돌산호. 지금 보이는 이 작은 생명체는 열대 바다에서 자라는 산호인데 최근 적도 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최근 4, 5년간은 한 1년에 4-5종 종들이 새롭게 이제 발견되는 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출현 빈도도 높고 조사 해역에서도 쉽게 여름에는 들어가면은 그런 아열대조 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역은 한반도 바다 중 수온 상승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독도 해역의 수온이 28도 이상인 날은 지난 2012년 0.2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8.71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 초 울릉도와 독도 중간 지점 수온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근 20년 새 울릉도 수온이 20도를 넘는 날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은 급감했습니다. 대신 파랑돔, 두동가리돔, 검은줄 촉수 등 아열대 어류 출현이 늘었습니다. 울릉도 주변이 또 한반도 주변이 오징어 어장 내지는 그런 자원 환경의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후 100년간. 지금 같은 동해 수온 상승이 계속되면 우리 바다 생태계 변화와 함께 어업 지도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